이인재, 김태호, 김문수를 이제 통칭해서 이제 올드보이라고 하니까 예. 자유한국당에서 반발하는데 예. 그때 올드보이란 얘기는 나이가 많다는 얘기 아니라 이제 피로감이 쌓여 있는 후보들이다. 그런 정치인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예. 언제적 그 이인재냐. 예. 그리고 김태호 지사는 뭐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결국 정계은퇴 선언을 한 사람이거든요. 김문수 지사야말로 정말 지금 야권의 개혁의 아이콘이었는데 네. 행보가 완전히 거꾸로 가가지고 태극기 집회에서 박근혜 무죄를 주장하는 또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이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가 입장이 바뀐 걸로. 그러니까 좀 그렇죠.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이제 행보를 보이는데 예. 공통된 거는 뭐냐면 김문수, 이인재, 김태호 다 친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의 제왕적 체제를 적극 호위했던 사람들이죠. 예. 그런 면에서 올드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제가 보기엔 다 출마의 이유가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예. 김태호 지사 같은 경우는 뭐 62년생이니까 나이도 지금 젊거든요. 예. 근데 이제 탄핵 이전에 2015년에 20대 총선에 본인 스스로가 불출마를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김태호 지사 입장에서 보면 그 지금 홍준표 체제가 오래 갈까? 홍준표 체제 이유는 누굴까? 예. 생각하면은 이번에 경남지사를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홍 체제를 넘어서는 그 이유를 내다볼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김태호 있고요. 전 지사가. 예. 이인재 전 최고위원이 참 재미난데요. 예. 저도 이분이 왜 출마를 했을까라는 것들을 막 고민해 봤는데 이분이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모든 정당에서 나가서 당선되신 분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한국당으로 국회의원을 해가지고 노동부 장관 경기도지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신한국당 대선 후보를 나가셨어요. 그래서 탈당을 하셔가지고 민주당에 가셔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시고 또 대선 후보가 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경선에서 졌죠. 그다음에는 또 뭐를 하셨냐면 자유선진당으로 하셨어요. 그다음에 선질통일당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새누리당으로 와서 당선되셨어요. 그래서 당대당 통합으로 인해서 오신 거죠. 이번에 아마 이제 오시면 자유한국당에 와가지고도 한번 당선하자. 모든 정당에서 당선을 하게 되면 이 기네스북에 오를 가능성 그런 목표를 두시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끈질긴 생명력. 김문수 지사는요. 김문수 지사는 사실은 서울시장 출마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지역구도 부천 소사였죠. 경기도지사 2번 했죠. 그리고 수성을 내려갔단 말이에요. 대구 수성. 근데 대구 수성 내려간 게 결정적인 잘못된 수였죠. 거기서 이제 김부겸 장관을 상대를 하게 됐는데. 본인은 이제 내려갈 때 낙승할 거라고 예상하고 내려갔겠죠. 아주 김부겸을 꺾으면 자기가 이제 대구의 맹주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김부겸 장관을 꺾으려고 내려간 겁니까? 그렇죠. 영남 정치인이 서울 수도권에 성공해서 수성으로 내려간 게 잘못이거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금 누가 내려와요? 홍준표가 또 내려가요. 홍준표 대표가 내려갔잖아요. 부당위원장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지금 수성에서는 김부겸을 계속 키워줄 것 같고 하나는 뭐 키워줄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있더라도 또 홍준표 대표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수성과 대구를 탈출해야 된다. 그럼 서울시장 나가면 다음에 서울시의 지역구를 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성 탈출이 제가 보니까 수성 탈출, 혹성 탈출이 혹성 탈출이 아니라 수성 탈출이 주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은 언어유희입니다. 저는 뭐 내용을 떠나서 언어유희는 무조건 아주 높이. 이거 제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한 거예요. 왜 이분이 그 어려운 서울시장 지금 법정선거 비용이 34억 9천만 원인가 그렇게 되거든. 35억 가까이 되거든요. 적어도 35억은 써야 된다. 그래서 정치는 굉장히 깨끗하게 하신 분이라서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분이 돈 문제는 아주 깨끗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돈으로 선거를 치를지 좀 걱정이에요. 지금은 뭐 노조에서 후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옛날에 도르코 노조위원장. 그럼요. 그 당시 76년도에 도르코 노조위원장 그 유신 시대에 어목할 때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지금 뭐 민노총이나 한노총에서 모금해 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요. 맨발 선거운동 할 겁니다. 맨발의 선거운동. 돈이 없다. 박원순처럼 그냥 걸어다니면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요. 근데 그게 자유한국당 코드에 맞는 선거운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서. 아, 이번에 택시 유세를 할까요? 그럼 택시 자격증이 계시니까? 그것도 뭐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예. 자, 이 올드보이들이라고 이렇게 언론들은 뭐 말하고 있고 또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분들 그래도 한때 이렇게 반짝했던 이런 분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정치적 몸값이 좀 떨어진 듯한 느낌을 받는 이분들. 이분들을 이제 전면에 내세운 자유한국당의 선택, 이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물란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예. 뭐 친박 청산한다면서 친박 사람들 다 끌어들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혁 의원 말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뭐 날렸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고 싶지 않은 빈티지 상품이다. 역시 전혁다운 얘기인데. 전 작가님 대단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도대체 이런 결과가 왜 왔을까? 결국은 이제 홍 대표께서 제가 홍 대표를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좀 리더를 꿈꿨다고 한다면 이 보수 정당이 어떻게 다시 집권까지를 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주로 하시는 게 이제 보수 역할로만 족하고 견제할 만한 사람들을 안 데리고 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영국 보수당 같은 경우가 데이비드 캐머런을 내세우게 된 게 토니 블레어 때문에 두 번의 선거를 다 지고 나니까 2005년도에 그때 38살의 토니 블레어 데이비드 캐머런을 등장시켜가지고 5년 있다가 집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를 들면 서울시장 선거에 김용태 의원이 지금 3선이죠. 3선인데 김용태 의원 만약에 나가라. 그래서 만약에 유의미한 득표를 얻으면 낙선해도 다음에 당대표급으로 모시겠다. 일단 최고위원으로 모시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충남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정진석 의원이 4선이고 홍문표 사무총장이 3선이고 김태훈 의원이 재선이잖아요. 당신들 중에 나가면 만약에 낙선해도 다음에 공천보장하고 최고위원 예우하겠다. 이렇게 만약에 이런 전술을 구사했다고 한다면 당에도 미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올드보이의 귀환 이런 얘기를 안 들었겠죠. 그 홍준표 대표는 그럼 왜 이분들을 앞세웠을지, 당선 가능성 때문에 앞세웠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좀 선거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또 이름이 알려진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내세우면은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내보낸 건지. 아니 근데 정태근 의원이 얘기한 사람들은 또 안 나가요. 승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불가피한 선택이고 정태근 의원이 홍준표 대표에 언급하는 거는 저는 참 대단하다고 봐요. 지금 홍준표 대표 언급 말에 대해서 그렇게 코멘트를 다는 사람도 있습니까? 굉장히 훌륭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유일하게 본 것 같아요, 요새. 알겠습니다. 자, 후보들 경쟁력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김경수 민주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으로 통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로 알려진 김경수 의원이 의원직을 내놓고 경남지사에 나가기로 했고요. 또 김태호 전 지사, 이분도 경남지사를 역임했고 MB 시대 때는 또 국무총리로 이제 천거가 되기도 했었고 실제로 이렇게 설이었었는데 뭐 결국 낙마했습니다만은 이 두 분의 그 리턴 매치죠. 사실 국회의원 선거 때 한번 붙었고 이제 도지사 선거에서 다시 붙게 됐는데 후보 간 경쟁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 전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그 핫한 지역이 이 지역이 될 것 같아요. 아, 경남. 그러니까 원래 부울경은 이제 자유한국당 지금 야권의 우세 지역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우세하거든요. 특히 부산은 멀뚱히 우세하고. 그래서 이제 경남이 이제 뭔가 이 판가름을 이제 짓는 결정적인 지역이 될 것인데. 김태호 지사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높아요. 김경수보다는. 그렇죠. 또 개인기도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김경수 의원은 이제 당세가 세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서로 장점을 가지고 이제 겨루면서 여기서 이제 뺏기면은 자유한국당이 몰락하는 거고. 여기서 그래도 간신히 버티면 그래도 좀 할 말이 있는 거고 그럴 것 같아요. 가장 관심 지역입니다. 뭐 현재 두 사람을 붙여놓고 여론조사를 한 게 없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바른미래당에서 후보를 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사실상 김태호 지사하고 김경수 의원하고 1대1 대결 구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김혁규 지사, 그 당시 신한국당으로 이제 3번이나 도지사를 했던 김혁규 의원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보궐선거가 벌어져가지고 지금 이 김태호 지사가 당선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럴 만큼 민주당에서도 경남을 찾아오는 게 오랜 수건이었어요. 오랜 수건이어서 아마 이제 김경수 의원도 혼신의 힘을 다하고 민주당도 총력을 다 기울일 텐데 지난번 20대 총선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예. 이게 PK 지역이라는 데하고 TK 지역이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위 진박 감멸 공천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PK에서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부산에서도 대거 당선됐고. 예. 그리고 그때 이제 그래서 김경수 의원이 굉장히 많은 표를 얻었잖아요. 근데 그때의 분위기하고는 또 다르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뭐 홍준표 대표가 계속 만말을 하고 하지만 예. 누구한테 귀책 사유를 돌리기보다는 예. 그래도 우리를 대신할 후보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김태호 지사 전 지사가 상당한 경쟁력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좀 왔다리 갔다리 하긴 했지만 지난번 20대 총선에는 자기 스스로 불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접전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이 들고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정의당 후보가 오히려 후보를 냈을 경우에 득표를 할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정의당 후보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도 상당히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김경수 후보의 표를 잠식할 가능성 이것도 그렇죠. 한번 지켜봐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양자 간의 그 대결 구도가 굳혀지면은 다른 당의 표 잠식 현상은 좀 상대적으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접전이 되면 그 이제 이 3, 4%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가 뭐 사퇴해야 하다 말아야 돼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인재 전 최고위원이 이제 충남지사 나간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분은 뭐 불사조, 피딩죄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충청남도 지역에서는 상당한 맹주다. JP의 후계자다 이런 평가를 들을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경쟁력이 있을까요? 아이고라는 나의 저는 안희정 지사의 그 불상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남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우세죠. 저는 이제 아까 말한 듯이 올드보이 이제 피로감이 쌓여 있는 후보라서 역부족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충남 선거는 좀 그 민주당이 유리하게 보는 이유는요. 안희정 지사의 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보수 쪽에서 유권자들이 한다 하더라도 또 하나 이슈가 지금 이제 이번에 그 개헌안을 청와대에서 제기하면서 수도 조항을 집어넣었어요. 수도 조항. 그러니까 충청도 입장에서 보면 집권당의 후보를 선택해야 앞으로도 이 충청 중원의 발전들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요인이 발생하는 거죠. 아무리 봐도 세종시 계획 이후로 충청남북도 그리고 대전, 세종 민주당이 거의 뭐 아성이 돼 가고 있다라는 느낌은 저만 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더더군다나 그 KTX 같은 경우가 지금 병목 형상이 벌어져 가지고 뭐 제2선을 하나 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충청도의 지역 현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도 조항까지 쫙 얘기를 했으니까 그 충청도 유권자들 입장이 뭐 저도 이제 그 저희 아버님이 이제 천안 분이시긴 한데 이거는 좀 실리적으로 내심은 바깥으로는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도 내심으로는 조금 실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투표 성향이 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보수 유권자들이 이인재 후보한테 집중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자, 두 분께 이거 한번 또 여쭤보고 싶은데 보수 정당에서 이른바 뭐 올드보이 논란이 있을 정도로 이미 검증된 후보에 보다 집착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파격적으로 토니 블레어 같은 그런 젊은 주자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지금의 우리 보수 정당
그거는 홍준표 대표 때문에 안 되죠. 홍준표 대표 때문에 안 된다. 자기를 도전할 사람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지금 자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지방선거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지방선거 이후에는 저는 반드시 야권 재편이 이루어진다고 봐요. 예. 민주당 의원이 얘기한 재미난 분석을 제가 들었는데요. 예.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홍준표 대표, 네. 김성태 원내대표, 네. 장제원 대변인 체제가 계속 가야 된다. 그게 민주당 내 합의된 의견, 일치된 의견이래요. 예, 근데 이번에 올드보이들 이렇게 딱 내세우는 걸 보면 좀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렇게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 폭망해가지고 예.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게 하려고 예. 오도의 수를 쓰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보수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여론 중에 아예 한번 폭망해서 네. 싹 망해가지고 다시 출발해야 된다. 예. 이런 여론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좀 놀라운 수를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려운 분석을 하더라고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일종의 농담인데 예. 어쨌든 지금 야권이 참패할 것이고 예. 그러면 이제 총선이 앞두고 각자 이제 의원들이 예. 자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숨기고 있던 의원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총선이 다음 선거니까. 지도부 교체론이 탄력을 받게 되고요. 예. 그거는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권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또 다시 이합 집산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바른미래당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네. 만약에 야권 재편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자유한국당에서 바른미래당으로 이탈할 가능성은 없는지, 또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리더십으로 재편될지 이거 한번 좀 전망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바른미래당으로 자유한국당에 갈 건 아니고 예.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은 대안으로서 지금 너무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예. 한 자릿수 지지율인데 정확히 말하면 반 자릿수 지지율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 출신들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테고요. 네. 그래서 저는 결국 총선 앞두고 다시 양당 체제를 수렴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통합 논의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네. 뭐 해청모여가 되든 네. 뭐 양당 합당이 되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사이에 관계도 매우 중요한 뷰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두 사람 사이 지금 괜찮나요? 아니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예. 사람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예. 바른당 출신하고 미래당 출신하고 바른당 국민의당 출신하고의 갈등인데 예. 오히려 안철수 대표는 유승민이 야권 연대론을 얘기한 거에 대해서 솔깃하죠. 자기가 선거에 유리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안철수 대표는 그나마 이제 서울시장이라는 위험을 감수를 하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비해서 유승민 대표는 너무 계산적인 지금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번에 불출마도 계산이라고 보십니까? 떨어지니까 안 나가는 거죠. 안철수 대표는 불리한데도 나가는 거고 거기서 두 사람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안철수 대표의 선택을 제가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정계 입문한 이후에 가장 유일하게 잘한 선택이다. 서울시장 출마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 서로 당선이 안 돼도 근접한 정도,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 대결 구도에 있어서 좀 접전 양상을 만들어가는 내가 이제 선두주자다. 예. 많은 것 속에서 향후의 야권 재편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는 거고요. 예. 실제로 이제 정당 투표율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정당 투표율을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보다 조금 더 나오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제 완전한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유승민 대표는 아무것도 한 게 없게 되는 거죠. 중요한 순간에 정치적 수를 던져야 되는데 그 수를 던지는 능력이 없는 겁니까?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 워낙 용기가 없는 겁니까? 편하게 정치를 해서 그래요. 대구에서 정치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대구에서 정치하다 보면 모험하는 그렇습니까? 걸 굉장히 두려워하죠. 옛날에 제가 총선에 서울로 올라와서 해야지 당시 큰다. 예. 근데도 그건 못 올라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모시겠다. 일단 최고위원으로 모시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충남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정진석 의원이 4선이고 예. 홍문표 사무총장이 3선이고 김태훈 의원이 재선이잖아요. 예. 당신들 중에 나가면 만약에 낙선해도 다음에 공천 보장하고 최고위원 예우하겠다. 예. 이렇게 만약에 이런 전술을 구사했다고 한다면
당에도 미래가 있고 예. 이렇게 이제 올드보이의 귀환 이런 얘기를 안 들었겠어요. 그 홍준표 대표는 그럼 왜 이분들을 앞세웠을지 당선 가능성 때문에 앞세웠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좀 선거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또 이름이 알려진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내세우면은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내보낸 건지. 아니 근데 정태근 의원이 얘기한 사람들은 예. 또 안 나가요. 승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불가피한 선택이고 예. 정태근 의원이 홍준표 대표에 언급하는 거는 저는 참 대단하다고 봐요. 지금 홍준표 대표 언급 말에 대해서 그렇게 코멘트를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굉장히 훌륭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예. 유일하게 본 것 같아요, 요새. 알겠습니다. 자, 후보들 경쟁력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김경수 민주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으로 통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로 알려진 김경수 의원이 의원직을 내놓고 경남지사에 나가기도 했고요. 또 김태호 전 지사, 이분도 경남지사를 역임했고 MB 시대 때는 또 국무총리로 이제 천거가 되기도 했었고 실제로 이렇게 설이었었는데 뭐 결국 낙마했습니다만은 이 두 분들이라고 이렇게 언론들은 뭐 말하고 있고 또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분들 그래도 한때 이렇게 반짝했던 이런 분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정치적 몸값이 좀 떨어진 듯한 느낌을 받는 이분들 이분들을 이제 전면에 내세운 자유한국당의 선택 이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물난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예. 뭐 친박 청산한다면서 친박 사람들 다 끌어들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혁 의원 말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뭐 날렸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고 싶지 않은 빈티지 상품이다. 역시 전혁다운 얘기인데. 예. 전 작가님 대단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도대체 네. 이런 결과가 왜 왔을까? 결국은 이제 홍 대표께서 네. 제가 홍 대표를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좀 리더를 꿈꿨다고 한다면 이 보수 정당이 어떻게 다시 집권까지를 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보시면 주로 하시는 게 이제 보수 역할로만 족하고 견제할 만한 사람들을 안 데리고 와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영국 보수당 같은 경우가 데이비드 캐머런을 내세우게 된 게 토니 블레어 때문에 두 번의 선거를 다 지고 나니까 예. 2005년도에 그때 38살의 토니 블레어 그 데이비드 캐머런을 등장시켜가지고 5년 있다가 집권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를 들면 서울시장 선거에 김용태 의원이 지금 3선이죠. 3선인데 김용태 의원 만약에 나가라. 그래서 만약에 유의미한 득표를 얻으면 낙선해도 다음에 당대표급으로.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지금 수성에서는 김부겸을 계속 키워줄 것 같고 하나는 뭐 키워줄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있더라도 예. 또 홍준표 대표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수성과 대구를 탈출해야 된다. 예. 그럼 서울시장 나가면 다음에 서울시의 지역구를 맡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수성 탈출이 제가 보니까 수성 탈출, 혹성 탈출이 수성 아니라. 탈출이 아니라 수성 탈출이 주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너무 좋은 언어유희입니다. 예. 저는 뭐 내용을 떠나서 언어유희는 무조건 아주 높이. 이거 제가 드리고 정치적 싶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한 거예요. 예, 왜 예. 이분이 그 어려운 서울시장 지금 법정선거 비용이 34억 9천만 원인가 그렇게 되거든. 35억 가까이 되거든요. 적어도 35억은 써야 된다. 예. 근데 그래서 정치는 굉장히 깨끗하게 하신 분이라서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분이 돈 문제는 아주 네. 깨끗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돈으로 선거를 치를지 좀 걱정이에요. 지금은 뭐 노조에서 후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옛날에 도르코 노조위원장. 그럼요. 예. 그 당시 76년도에 도르코 노조위원장 그 유신 시대에 어목할 때 했으니까요. 예. 그렇다고 지금 뭐 민노총이나 한노총에서 모금해 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요. 맨발 선거운동 할 겁니다. 맨발의 선거운동. 돈이 없다. 박원순처럼 그냥 걸어다니면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요. 근데 그게 자유한국당 코드에 맞는 선거운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서. 이번에 택시 유세를 할까요? 그럼 택시 자격증이 계시니까? 그것도 뭐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예. 자, 이 올드보이 이제 김태우, 김문수를 이제 통칭해서 이제 올드보이라고 하니까 예. 자유한국당에서 반발하는데 예. 그때 올드보이란 얘기는 나이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피로감이 쌓여 있는 후보들이다. 그런 정치인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예. 언제적
그 이인재냐. 예. 그리고 김태호 지사는 뭐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결국 정계 은퇴 선언을 한 사람이거든요. 김문수 지사야말로 정말 지금 야권의 개혁의 아이콘이었는데 네. 행보가 완전히 거꾸로 가가지고 태극기 집회에서 박근혜 무죄를 주장하는 또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이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가 입장이 바뀐 걸로. 그러니까 좀 그렇죠.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이제 행보를 보이는데 예. 공통된 거는 뭐냐면 김문수, 이인재, 김태호 다 친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의 제왕적 체제를 적극 호위했던 사람들이죠. 예. 그런 면에서 올드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이분들이 제가 보기엔 다 예, 예, 출마의 예. 이유가 있어요. 예, 예, 예. 왜 그러냐면 예, 예. 김태호 지사 같은 경우는 뭐 62년생이니까 나이도 지금 젊거든요. 예, 근데 예. 이제 탄핵 이전에 2015년에 20대 총선에 본인 스스로가 불출마를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김태호 지사 입장에서 보면 그 지금 홍준표 체제가 오래 갈까? 홍준표 체제 이유는 누굴까? 예. 생각하면은 이번에 경남지사를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홍 체제를 넘어서는 그 이유를 내다볼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김태호 있고요. 전 지사가. 예, 예. 이 이인재 전 최고위원이 참 재미난데요. 예, 예, 예. 저도 이분이 왜 출마를 했을까라는 것들을 막 고민해 봤는데 이분이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모든 정당에서 나가서 당선되신 분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분이 예, 이제 예. 신한국당으로 국회의원을 해가지고 노동부 장관 경기도지사를 하시고 예. 그다음에 신한국당 대선 후보를 나가셨어요. 예, 그래서 예, 예. 탈당을 하셔가지고 민주당에 가셔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시고 네. 또 대선 후보가 되셨어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경선에서 졌죠. 예, 예. 그다음에는 또 뭐를 하셨냐면 자유선진당으로 하셨어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선질통일당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새누리당으로 와서 당선되셨어요. 예, 그래서 당대당 통합으로 인해서 네, 오신 그래서 거죠. 이번에 예. 아마 이제 오시면 자유한국당에 와가지고도 한번 당선하자. 모든 정당에서 당선을 하게 되면 예. 이 기네스북에 오를 가능성 그런 목표를 두시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끈질긴 생명력. 네. 김문수 지사는요. 김문수 지사는 사실은 서울시장 출마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지역구도 부천 소사였죠. 네. 경기도지사 2번 했죠. 네. 그리고 수성을 내려갔단 말이에요. 예, 대구 예. 수성. 예. 예. 근데 대구 수성 내려간 게 결정적인 잘못된 수였죠. 네. 거기서 이제 김부겸 장관을 상대를 하게 됐는데 그 본인은 이제 내려갈 때 낙승할 거라고 예상하고 내려갔겠죠. 아주 김부겸을 꺾으면 자기가 이제 대구의 맹주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면 영남 김부겸 정치- 장관을 꺾으려고 내려간 겁니까? 그렇죠. 영남 정치인이 서울 수도권에 성공해서 수성으로 내려간 게 잘못이거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금 누가 내려와요? 홍준표가 또 내려가. 홍준표 대표가 내려갔잖아요. 네. 정당위원장 맡았잖아요. 예, 예, 예.